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대응하기에 따라서 큰 수익을 내기도 좋은 시장이 지금 시장이죠.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좀 크게 수익을 나고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빈익빈 부익부 장세죠. 이 시대의 변화, 지금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AI로 인해서 촉발된 그 변화가 몇 년 전부터,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지속돼 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 과정에서 거기에 잘 이렇게 적응하신 투자자님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고, 또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소외를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장세가 향후에도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내가 가진 전체 자산 중에 몇 프로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몇 프로를 채권에 투자하고,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산 배분의 성과의 한 90%를 좌우합니다. 그 좀 좁게는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I 쪽에 있느냐, 로봇 쪽에 있느냐, 아니면 원전 쪽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느냐, 섹터별로 어느 쪽에 내가 관심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분으로 이 결과가 좌우되는 그런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큰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큰 흐름은 어느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라는 정말로 엄청난 스트롱맨이 왔죠. 그 트럼프가 뭘 하느냐, 그리고 그 최측근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파악을 하고 그쪽에 서 있는다라면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 장세가 지금 잠깐 이렇게 나타나고 마는 게 아니라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지적 불협화음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안 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엄청나게 이렇게 시세가 났을 때 그때 또 포모 현상 때문에 쫓아가는 수가 있어요. 뒤늦게 쫓아가는 거, 이게 최악의 투자입니다.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선물 시장, 현물 시장, 여기서 외국인들이 계속 다들 매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리고 있는 아시아권 시장, 이 일본도 한 1.4% 정도 올라오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 한 1.4%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120선하고 62평선, 여기 조금 박스권 구간에 지금 답답하게 끼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겠네요. 내일하고 모레, 특히 모레 금요일 날 시장을 잘 보시면 이걸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 120선을 돌파할지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연휴 기간이잖아요. 설 연휴 기간인데 보통 연휴가 이렇게 길 때 그 금요일의 종가는 메이저들이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휴 기간 전에 주식을 파는데 배팅을 하느냐, 주식을 사는데 배팅을 하느냐, 그 부분만 관찰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연휴 기간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급 상황도 괜찮고,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원전 섹터하고 AI 로봇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두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다보스 포럼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서 뭐 신에너지 이런 쪽 원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보스 포럼은 진행 중입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인 행사니까 지금 하고 있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원전 얘기한 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이 증권방송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오락 프로가 아니잖아요. 돈이 걸린 겁니다. 내 자산,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 잘 보고 현명하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이걸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따라다니면 고생만 합니다. 남들 올라오기 전에 그때 흥분하기 전에 남들이 그때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이 원전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다보스 포럼 관련 얘기를 하면서 원전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잠시 후에도 좀 말씀드릴 거고 BHI 같은 종목 지난주 수요일이면 이날입니다. 17,000원이었어요. 지금 현재가 21,200원이죠. 자, 이거를 그냥 이재필이가 시간 되니까 나와서 떠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매수를 했더라도 2만 원 수익의 계좌에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원전은요, 이 시대의 변화에 또 다른 수혜 섹터입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 전기를 어디서 충당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전기를 트럼프가 원하는 그 LNG 쪽에서 LNG 발전소 이런 쪽에서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원전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원전 섹터는 이 시대의 변화에 또 다른 수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부분은 다뤄질 거고요. 자, 처음에 이 BHI 같은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원전 쪽에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하기 좋으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다른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면 2만 원 근처였었네요. 자, 지금 뭐 24,000원 정도니까 20%까지는 아닌데, 8, 9% 정도 수익이 찍혀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는 가스터빈 수출에 대해서 뭐 공동체 업무 협약을 맺었다. 뭐 남부 발전소하고 뭐 여러 몇 개 기업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 가스터빈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가스터빈 관련해 갖고는 항공기 엔진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봤잖아요. 우리나라 한수원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럽 쪽 수출할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유망한 그런 부분들이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지분에 대한 말씀도 드렸죠. 뉴스케일 파워가 SMR 소형 원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소형 원전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1억 불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케일 파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품들 이런 것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 엔진 관련되는 부분하고 원전 관련되는 발전 관련되는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고점 근처니까 일부는 차익 실현을 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팔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전 KPS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한전 KPS는 한전 계열의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예요. 자, 근데 그런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죠. 짧은 매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BHI 이런 것들로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거고요. 지금 오늘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좀 적당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2조 700억 정도 되네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는 날 걸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재작년보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2,000억이 채 안 됐으니까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게 영업이익이 2021년도부터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증가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한전 KPS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섹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변화에 또 다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AI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AI 쪽도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난주에는 AI 로봇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링크 제네시스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링크 제네시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때 수요일 날 방송한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장대항선 나기 전날. 이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링크 제네시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이고 물론 야인시대에서는 그 전에 추천해드려서 훨씬 더 큰 수익이 났겠지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안 올랐을 때 올라올 종목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날 바로 이게 27% 올라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이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모습을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재밌게 움직여요. 참 재밌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움직임 좀 잘 관찰하고 좀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좀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는 이거 리뷰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리뷰가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I 쪽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트럼프가 5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 그러죠.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하고 이런 기업들 컨소시엄으로 해갖고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AI 인프라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 말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은 AI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흑기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정부에서 R&D 예산을 5조나 깎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두고두고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 달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요.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년도에는 30조 이상
저 R&D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해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AI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작년에 투자 집행을 못한 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서 못했죠. 그것만큼 추가로 더 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재만발한 AI 섹터 그 중에서도 종목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종목도 잘 잡으셔야지 뭐 이상한 종목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요거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네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뭐 기업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살펴보셔도 되죠. 살펴보셔도 되고 웬만하면 한글과 컴퓨터는 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만 한번 보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입하고 있어요. 자,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는 한컴위드입니다. 한컴위드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샀나요? 이때부터 샀네요. 자, 2025년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1000주, 64,000주, 97,000주, 58,000주, 61,000주, 28,000주, 1000주, 1079주, 그리고 1월 17일 날 136,000주. 자, 최대 주주가 계속해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주식들 중에도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도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뭐 그렇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니까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 잘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들고 가는 느긋한 전략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가비아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링크제네시스 뭐 그런 쪽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좀 낯선 종목일 겁니다. 가비아라는 종목은. 자, 이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과천청사로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자, 자회사로는 KINX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자회사로 있는데요. KINX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데요. 자, 이게 클라우드 쪽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정부나 국회나 한 목소리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비아 같은 종목은 거기에 따라서 AI 인프라가 투자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2천억대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2023년도 영업이익이 426억이 났습니다. 또 작년에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어요.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게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에 조금 낯선 사람들이 나오죠. 미리캐피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외국계입니다. 근데 외국계라도 중국계 사모펀드 뭐 이런 애들이 사면 곤란하죠. 자, 근데 이 미리캐피탈 같은 경우는 미국계 사모펀드예요. 자, 미국계 사모펀드가 왜 이 가비아라는 종목을 이렇게 12%나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에도 매수를 했네요. 추가로 이렇게 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식을 사서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니들 뭐 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압력을 넣으면서 주가 상승을 촉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실적 되죠? 수급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미국계 사모펀드에서 관심을 갖고 2대 주주로 있으면서 추가로 매입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죠. AI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죠. 자, 이런 것들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찾아드리잖아요. 찾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관심 있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비슷한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세가 아닌 시대의 변화를 보십시오. 시세가 아닌 시대의 변화를 보시고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다가올 시대의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거대한 시세는 오직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자, 시청자님들, 다음 주에는 설 연휴라서 인사를 못 드릴 것 같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